여러 사람들이 다 캠프 안팎에서 다 그 얘기를 해요. 진짜 전문성 보고 뽑은 거다. 이거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뽑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봤을 때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익 씨한테 심정적으로 좀 동조해서 정무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정적 동조는? 그러니까 일단 첫째적으로 김태현의 정치쇼. 황교익 씨 얘기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뭐 이제 국민의힘 어제 통화하셨다면서? 아 그렇죠. 예. 네. 뭐라 하세요? 그제 통화를 했는데요. 아우 진짜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정말요? 네. 제가 이 캄다운을 시킬 정도로 정말요? 네. 세게 말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했는데 처음 통화해. 보통 기자들은 부추기는데. 부추기는데 제가 이거 네. 뭐 이거 부추기면은 막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막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녹취를 하고 있다. 이거 기사에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쓰세요. 짐승입니다. 인간 이하의 행동입니다.라고 막 말을 하면서 계속 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 수 있는 걸 안 줬군요. 더 얘기를 하려고 하길래 제가 캄다운을 시켰는데 하여튼 뭐 이 사건 지금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이 됐는데 다른 대선 후보 6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익 씨가 대선판에 민주당 대선판에 중심에 선. 그럼 정치인도 아닌데. 그렇죠. 굉장히 이제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자리에 내정되다 보니 이렇게 중심에 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처음에 내정됐을 때는 이거 보훈 인사 아니냐? 이재명 경기지사랑 친하니까 이거 내정된 거 아니야? 딱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죠. 항상 있는 인사 논란 중에 하나. 그 정도였죠. 근데 이제 불을 탁 붙인 게 이낙연 대표의 캠프의 상임 부위원장이죠. 신경민 전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아니 황교익 씨는 도쿄 관광공사 사장이나 오사카 관광공사 사장이 좀 어울리는 것 같다. 일본 음식은 좀 높게 평가하고 한국 음식은 뭐 아류라고 평가하더라. 이걸 들은 황교익 씨가 진짜 소위 말하는 약간 정신이 180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간 조용히 있다가 완전 이제 입의 봉인을 해제하고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이제 정치 평론가인데 칼럼니스트고 음식 칼럼니스트인데 이거 친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나의 이 직업적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구나. 이낙연 대표가 이게 사실상 문재인 지지층으로서 같은 편이었는데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좋다. 나도 한번 그 반대적으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봉인을 해제하고 절대 이제 페이스북이나 전화 통화에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나 이낙연 후보라고 하지 않고 이낙연 씨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전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재명 지사는 황교익 씨를 거기다 내정할 때 뭘 노리고 했을까?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 대선판에서 인사 하나하나는 분명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어쨌든 황교익 씨가 뭐 이낙연 캠프에 이재명 캠프에 현근택 대표님은 관광이 먹는 게 반 아니니까 전문가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죠. 완전히 100%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평가도 있잖아요. 네, 근데 논란이 있을 걸 아는데 왜 시켰을까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캠프 안팎에서 다 그 얘기를 해요. 진짜 전문성 보고 뽑은 거다. 이거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뽑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봤을 때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익 씨한테 심정적으로 좀 동조해서 정무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정적 동조는? 그러니까 일단 첫째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황교익 씨가 자기소개서를 쓰고 여러 가지 썼을 때 뭐 DMZ 관광에 있어서 내가 좀 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고 이런 내용을 주 내용을 탁 담아서 자기소개서를 올리고 그게 통과가 됐고 3배수 3명이 올라왔을 때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그걸 다 보고 황교익 씨를 딱 골랐는데 그 DMZ 관련은 이제 자신의 경기지사의 최대 사업이거든요. 뭔가 좀 정책적으로 케미가 맞고 내 심정적으로 딱 맞는 얘기를 황교익 씨가 자기소개서에 썼네, 사업계획서에 썼네 해서 이제 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황교익 씨가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만은 강성 친문 지지층과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논박을 많이 주고 있었죠, 얼마 전에. 심하게 굉장히 싸워서
이게 완전히 사실상 결별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강성 뭐 문파라고 보면 강성 문파들이 민주당하고 대통령 망친다 뭐 이런 아마 그렇죠. 얘기를 SNS상에 해서 맞습니다. 서천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은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오히려 망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해서 엄청난 비판을 황교익 씨가 받고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네. 이재명 경기지사도 사실 강성 친문 지지층을 감싸 안고 가겠다라고는 했지만은 네. 마음속에 심정적으로 싫거든요, 사실. 심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비판을 많이 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세 명이 올라왔는데 정치 철학도 관광에 대한 철학도 나랑 비슷하고 실질적으로 좀 나랑 감정이 좀 비슷한 사람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픽을 한 거 아닌가. 좀 제대로 정무적으로 판단이 흐려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근데 이제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궁금한 건 일단 뭐 이런 논란이 커졌어요 지금. 근데 황교익 씨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낙연 정치생활 끊어놓겠다. 그렇죠. 이낙연이라고 했죠? 이낙연 대표라고 안 하고 이낙연 그냥 이낙연 씨 그냥 이낙연이라고. 그냥 말씀하세요. 이낙연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또 아까 말했던 문파, 네. 네, 짐승이다. 뭐. 짐승이다.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 뭐.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데 또 굉장한 강한 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발언들이 친문 핵심 지지층한테 보면 뭐야?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본인들한테 막 짐승이다, 인간이다 그랬으니까. 이러면 이거 이재명 지사한테는 굉장히 경선구정에서 마이너스 아닌가? 가뜩이나 강성 지지층하고 거리감이 있다고 하는데. 소가리를 하고 있죠. 이 캠프 내에서. 잠깐 어때요, 지금 딴 얘기를 분위기? 하자면 네. 황교익 씨가 이렇게 대응하는 거를 보면은 네. 진짜 보은 인사가 아니구나. 이 둘이 뭔가 얘기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안할 이거 건데. 완전히 이재명 캠프한테 진짜 악재인데 이렇게 악재죠. 완전히 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진짜 안 친한 거예요, 이거 지금. 어. 하여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둘이 진짜 이렇게 야, 또 말은 맞는 것 같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황교익 씨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거는 자기에 대한 이 직업적인 생명을 끊으려고 한다.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캠프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작용해서 그 반작용으로 이렇게 세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낙연 캠프에서 이거 더 키우는 거죠. 그렇죠. 이낙연 캠프는 이제 손해볼 게 살짝 없는 관망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이 황교익 씨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루에 페이스북에 글을 한 4-5개씩 올리면서 이 기사를 생산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자진 사퇴는 절대 안 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 지명 철회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지명 철회를 해버리는 순간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 실패를 했다 이걸 자인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황교익 씨에 대한 지명 처리를 하기 쉽지 않은 오히려?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근데 지명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이제 그 황내정자가 이렇게 그렇죠. 말하자면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더 하면은 이제 이재명 더하면? 경기지사도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러면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부담 없이 사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김영윤님, 황교익 내정자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갈 정도면 좀 진정하고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죠. 4391님, 이재명 지지자인데요. 이재명 지사의 패착 뭐 동조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황교익 씨한테 비판적인 의견 주셨고 반대 의견입니다. 유튜브의 범한님, 황교익 발언을 논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친일파로 몰려놓고 기분 좋아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이영복님, 보은 인사라는 의혹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친일 프레임을 씌운 건 이낙연 캠프에서 너무 선을 넘어선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정책 경쟁 좀 하는가 싶으면 논란거리를 꼭 만들어서 이건 뭔가 일부러 정책 경쟁을 예방하려고 하는 건지 답답하고 한숨이 나옵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주셨어요. 녹취록 이거 이제 현재까지 오늘 새로 나온 버전이 있어요. 어제까지는 보면 원 지사가 그러니까 그 정리된다는 거 가지고 양측이 뭐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원 지사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그거부터 좀 정리 좀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네. 그저께 밤이죠. 그저께 밤에 이 자동 녹취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이 대표가 원희룡 전 지사한테 너무 걱정 마시라. 저쪽에서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세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느냐. 네. 저거 곧 정리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지사님은 오르고 계신다.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거 곧 정리된다. 여기에 대해서 저거가 뭐냐? 이제 원희룡 전 지사 측에서는 네. 앞뒤 맥락을 보면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원 지사님은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곧 정리된다. 이거는 후보가 곧 정리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대표 측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어떤 그 윤 전 총장 측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세게 나오거나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좀 해소가 돼서 갈등이 정리가 된다. 그래서 주어가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원희룡 지사가 또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공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통화 녹음본 전체를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가 전혀 대응을 안 하겠다. 한마디로 일축을 하고 그리고 어제 원희룡 지사가 6시까지 공개하라라고 했는데 안 했죠.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도 어제 SNS에 다시 쓴 글에서 뭐 이 대표가 인정한 걸로 하겠다. 이러고 넘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하면서 이 문제도 사실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 측에서 추가로 뭘 얘기를 하거나 이르지 않는다면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각자 내 말이 맞아. 내가 이겼어. 그러고 끝난 거네 일단. 그렇죠. 각자. 왜냐하면 지금 당 안팎에서 당 내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뭐 보도를 봐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 국민의힘 의원 지지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그 일간지들이 있잖아요. 보수 성향 일간지들이 있잖아요. 거기 사설을 봐도 뭐 정권 교체 포기했냐 막 이런 비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싸움을 지속하는 게 양측 모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더 끌고 가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녹취록 사안은 여기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정리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게 남긴 후폭풍이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원희룡 전 지사도 뭐 약간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더 내상이 큰 것 같습니다. 상황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거 좋아. 당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한마디로 전화를 하면 다 녹음되는 거를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무서워서 전화를 하겠냐. 그럼 뭐 전화해서 뭐 손해볼 게 없는 뭐 이를테면 뭐 당직자 뭐 원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 한 초선 재선 정도만 돼도 이거 뭐 겁나가지고 전화를 하겠냐. 그래서 한마디로 이 대표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게 좀 타격을 입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원지사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거 왜 공개했을까? 원지사는 사실 원희룡 지사 전 지사는요 이제 오늘 아침에 다른 인터뷰 라디오 방송 나와서 인터뷰도 했는데 아니 뭐 내가 토론을 하면 나한테 유리하면 유리하지 내가 불리할 게 뭐가 있느냐. 다만 당 대표가 어떤 이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 걱정돼서 한마디로 당을 위한 충정이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가 원래 지금 윤석열 전 총장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앞서서 보면 오히려 내가 가장 앞장서서 검증을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당 행사 보이콧 제안을 했다. 이 얘기를 원전 지사가 사실은 이것도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본인이 언급을 한 게 다 당을 위한 충정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 막 윤석열 전 총장도 때리고 이준석 대표도 때리고 이제 이러면서 사실 원희룡 전 지사가 지금 거의 일주일 한 2주일 가까이 계속 뉴스 그렇죠. 야당 그 기사 말하자면 정치면 탑에서 계속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선 후보 저 대선 출마 선언합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왔어 지금. 예, 그러니까요. 사실 어제 그저께 홍준표 홍준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묻혔어요 그게. 그것도 사실 묻힐 정도로 특히 뭐 야권 내 지지율로 따지면 홍준표 의원이 사실 뭐 거의 2, 3위 막 이렇게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대표 측에서는 또 아니면 다른 당내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 노린 거 아니냐 사실 원전 지사가 물론 이제 원전 지사는 본인의 당을 위한 충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어떤 그런 말하자면 홍보 효과를 좀 노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 어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출연하시는 국힘 관계자들 출연하시면 항상 이거 꼭 물어봐. 오늘 저 곽 기자한테도 물어봐야죠. 이 스톤 대전이라고 하잖아요. 이준석, 윤석열, 이준선. 언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스톤 대전. 여기 명락 대전이니까 민주당. 이거의 본질이 뭐예요? 너무 추상적인가 질문이? 왜 이게 일어나? 왜 아니 당 대표하고 유력 후보 간에 갈등이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때문에 이런 거 본질이 싸움의 본질. 일단 저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입 약간 광해 보면 뭐 출입 기자도 다 그냥 잘 아신다 이거지 상황을 그래도. 그러니까 본질은 사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유 없이 본인을 적대한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뭐 섭섭함을 넘어서 어떤 좀 불쾌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좀 정서가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 가장 못 참는 게 논쟁에서 지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당 대표가 됐는데 네. 말하자면 자기랑 상의도 없이 막 입당을 하더니 네. 뭐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안 왔다. 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상당히 네. 좀 받은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안 좋은 그런 네. 좀 인식을 갖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